행복한 도시를 위한 슬기로운 청소년 정책 변화 2020 강릉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MC 전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요, 강릉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죠. 강릉시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 및 지역사회 문제 원인과 대안 탐색 과정을 통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의 문화, 인권, 교육, 안전, 환경 등 생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 강릉시의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자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과 강릉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선에서 정책을 발표할 팀은 총 8개 팀인데요. 지난달이었죠. 20개 팀의 정책 제안들을 예선을 거쳐서 8개만 본선에 또 올렸다고 하는데요. 모두 훌륭했지만 그중에서 조금 더 나은 8개 정책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자,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시상입니다. 이번 대회 시상은 8개 팀 중 총 4팀에게 돌아가게 되겠는데요. 먼저 3등에 해당하는 동상은 2팀입니다. 장학금 1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2등은 금상 한 팀에게 30만 원의 또 장학금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이죠. 대상에게는 장학금 50만 원이 무려 5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학금만 수여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선정된 우수정책 아이디어 제안들은 강릉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그리고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의 검토를 통해 향후 강릉시 정책에 반영 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장학금도 받고 또 그리고 직접 낸 제안들이 통과돼서 법안으로 정말 활용된다는 생각까지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또 재미와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기대되죠? 빨리 보고 싶으실 텐데 자, 시상은 또 언제 하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시상은 현재 보고 계신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 유튜브 채널에 오후 4시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회부터 시상까지 함께 쭉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진행하고자 하였던 이번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8월 29일로 예정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가 되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지금 이 방송은 지난 12일 팀별정책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여 방영되는 녹화 방송인 점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0 강릉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참가팀 중에 유일한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정책 내용이 청소년증 그리고 학생증을 활용해 할인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손명준 참가자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정책 제안 대회에 참가하게 된 손명준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청소년 할인 가맹점 지정 및 운영입니다.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들에게 권익 증진을 위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주제의 순서는 청소년 할인 가맹점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청소년 할인 가맹점의 추진 내용, 세 번째로 청소년 할인 가맹점의 효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청소년 할인 가맹점이 무엇인가? 청소년 할인 가맹점이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적용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말합니다. 가맹점에서 할인해준 금액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며 가맹점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청소년 할인 가맹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청소년 할인 가맹점을 어떻게 추진하고 시행하느냐. 청소년 할인 가맹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할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상점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할인 가맹점과는 다르게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모집한 이후에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학생증과 청소년증에 왜 체크카드 기능을 도입해야 되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인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강릉시에서 이 가맹점에 지원을 해줄 때 이 가맹점은 얼마만큼 할인을 해줬을까,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체크카드 기능을 도입한 이후에는 상점의 할인율을 책정해야 되는데요. 할인 가맹점들은 5에서 30% 내에서 할인율을, 자신들이 원하는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할인율에 따라 판매를 하고 할인해준 금액만큼 강릉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마지막 주제에서 이 정책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 첫 번째로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구매할 물품을 할인받아 용돈 관리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는 과정에서 청소년증을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사용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증의 사용을 통해 청소년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이와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혜택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진로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럴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학교에 다니던 다니지 않던 모든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 매출 증가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PPT에서 볼 수 있듯이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 감소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권 세태로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골목 상권이 프랜차이즈 상점들에게 위축되었던 골목 상권을 이런 정책을 통해 혜택을 줘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지역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 정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느냐, 또는 대중화가 실패돼서 효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하지만 학생증에는 이미 체크카드 기능을 도입한 학교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일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증에 체크카드 기능이 도입되어 있고, 강릉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마한 정교회장단 후보 중 한 팀이 학생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선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체크카드 기능도 도입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대중화 실패 가능성,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SNS 같은 대중매체로도 홍보할 수 있고 TV에서도 뉴스를 통해 이 할인 가맹점이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된다, 또는 할인 가맹점에서도 개인적으로 여기가 할인 가맹점이니 많이 와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중화를 실현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 가능한 문제점들이란 겁니다. 이 정책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하기 용이한 문제점들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많은 장점과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저는 다시 한번 이 정책이
이 정책 제안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할인 가맹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구사랑 그리고 김유진 참가자로 구성된 PM0829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오후 8시 29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름에서도 굉장한 센스가 돋보입니다. 이 PM이 이제 팔리스 메이커죠. 정책을 만든다. 와. 그리고 0829는 원래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던 8월 29일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톡톡 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표팀의 정책 내용은 강릉시 청소년 직업 체험, 진로 체험 대체 방안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릉시 청소년 진로 체험 개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PM0829 구사랑 김유진입니다. 목차는 첫째, 정책 제안 사유, 둘째, 진로 체험 실태, 셋째, 정책 제안 내용, 넷째, 기대 효과 순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1월에 발표한 대절 청년의 전공일지 취업 실태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의 전공 취업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취업자의 50% 정도가 대학에서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변을 둘러보면 중학생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도 학과체험, 직업체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대학 진학이 아닌 창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 기회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희는 강릉시 청소년 진로 체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113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내용 첫 번째,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가 본인의 진로 적성 및 진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불과 21.2%의 학생만이 예 라고 답하였고 무려 약 4배에 달하는 76.1%의 학생이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아니요라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절반을 넘는 58.4%의 학생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34.5%의 학생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 15.9%의 학생이 수업의 질이 좋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달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시기도 관련이 있다, 예체능 계열에만 초점, 시간 낭비였다, 다양한 진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는 시간, 진짜 진로에 관한 체험을 해야 한다, 학업에 소홀하게 되고 평균 지식이 떨어진다 등 자유학년제에 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저희가 주장했던 정책 제안 사유에 대한 근거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정책 제안 내용은 첫째, 자유학년제의 현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자유학년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나 지필평가의 끈을 놓게 하였고 진로를 정한다고 한들 입시에 실패한다면 기회조차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여 진로 체험을 실시한다면 자유학년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업체험의 현장화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및 창체 시간을 자습, 영상 시청 등 별 도움 안 되는 활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및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에게는 현장 경험을, 강릉시 내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학과 체험의 다양화입니다. 강릉에 있는 4군데의 대학에서 학과 체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학과의 범위는 제안 사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제한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과 체험 하면 떠오를 법한 식상한 학과들로 구성된 학과 체험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여러 학과들을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여러 번 시행하면 이 또한 제한적이었던 학과 체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의 기대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업 체험의 현장화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타지가 아닌 강릉시 내 대학교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접근성 및 편의가 증가한다는 것. 셋째, 강릉시 내 대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질 높은 체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진로 체험은 청소년 개인을 넘어서 강릉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한 국민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아주 좋은 양분입니다. 이 양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강릉시 청소년들을 꽃피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강릉시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저희 PM0829조의 정책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진로 체험 그리고 직업 체험에 대해 또 현실적 문제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김윤영 그리고 박찬희 참가자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팀의 정책 내용은 버스 노선 부족으로 인한 공용 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 시민 모두가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릉시 공용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정책으로 선정하게 된 김윤영, 박찬희 팀입니다. 여기 그냥 버스가 지나가 버리네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좌석이 부족해서 그냥 버스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2명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좌석의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의 텀이 너무 깁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따릉이를 이용해 본 학생들에게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59%의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발표할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선정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서울 따릉이 그리고 강릉시에는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강릉시 자전거 공용 정책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정 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버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였고 저희는 그 해결 방안으로 강릉시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관광도시인 강릉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작 강릉 시민들이 잘 이용을 못할 것이라는 이제 불만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이제 결제 시에 강릉 시민들만 15에서 20% 정도 이제 할인을 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따릉이 대여소 따릉이 대여소를 이제 한번 분포도를 조사해 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각 대학교 앞 그리고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각 관광지 위주로 이제 따릉이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와 마찬가지로 각 강릉시 고등학교 앞 7곳 그리고 강릉시 관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는 중심거리 3곳에
중심거리 세 곳에 이제 자전거 대여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는 이제 알통 클래식 자전거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자전거 총 200대, 그래서 10만 9천 원 해서 200 곱하고, 그 다음에 예상 대여소는 총 10곳에서 100만 원 곱하기 10 해서 10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으로 각 대여소에 설치될 터치 스크린, 그리고 결제 시 필요할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약 1억 원 예상해서 총 1억 3,18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기대 효과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버스 노선과 좌석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강릉시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소량 강릉의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킬 수가 있으며,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건강 증진 그리고 학교 생활 할 때 좀 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는 따릉이가 있고요. 또 그리고 광주에는 타랑개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또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현재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교통에서만 20%에 달한다고 해요. 사실 이 공용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검토해 주시고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팀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박지은 그리고 김민주, 손가은 참가자로 구성된 아인스 2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팀의 정책 내용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보행자 신호등 시간 연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책 제안 아이디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인스 2팀의 김민주, 박지은, 송가은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시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첫 번째는 정책 제안, 두 번째는 정책 선정 계기, 세 번째는 신호체계 종류, 네 번째는 예시, 다섯 번째는 서술형 설문조사와 기대 효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은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시간을 5에서 10초 정도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 선정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 앞 신호등 시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을 보고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체계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릉시의 신호체계는 대부분 연동식 신호체계로 되는데요. 연동식 신호체계란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전멸되는 체계입니다. 이의 종류는 동시연동, 교차연동, 연속진행연동이 있습니다. 보행 신호체계의 기본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단보도 시간은 보행 진입 시간 7초와 횡단보도 길이를 합한 값으로 이루어지고, 녹색불 시간은 횡단보도 보행 시간과 여유 시간 4에서 7초를 합한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인의 평균 걸음은 1m당 1초로 규정되는데, 만약 보행 약자나 유동 인구가 많은 시 0.8m당 1초로 횡단보도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일여자고등학교를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일여자고등학교 앞 신호등을 저희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초록불은 총 26초로 전멸시간 10초, 그리고 숫자 카운트 16초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차 시간은 32초로 빨간불은 총 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대기 시간이 초록불이 들어오는 시간보다 매우 길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이를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정문까지의 거리는 약 426m인데요. 이때 보행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신호 대기 시간 제외를 하면은 6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거속시 공식에 대입하면 약 4.28km/h가 나오는데요. 이때 정문앞 횡단보도 길이는 13m입니다. 또한 저희가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7초 더하기 13m 나누기 0.8m로 총 23초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 시간 또는 학교 시간에 가방을 메고 있거나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횡단보도가 막혀 통행에 매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우 지금 불이 매우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줄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 시간에 비해 신호등 시간이 매우 짧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저희는 등교 시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와 하교 시간 3시 30분부터 5시까지의 신호등 초록불 시간을 5에서 10초 정도 늘릴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안이 시행됐을 때 기존의 차량들에 대해 피해가 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강릉시 경찰청 교통과에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해 본 결과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신호등 시간이 짧아 불편함을 느낄 경우 차량의 피해 없이 등하교 시간 한정적으로 신호 시간을 5에서 10초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신호 대기 시간이 너무 짧다. 앞에 두 짧은 횡단보도의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이루어진 바 있고요. 이러한 저희의 정책이 시행됐을 때 기대 효과로는 무단 횡단과 교통사고를 막아 차량들에게는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걱정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안전한 등하교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인스 2팀의 청소년 정책 프레젠테이션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보행자 신호등 시간 연장이 되면 등굣길의 위험이 정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꼭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 팀은요. 최에스더, 김수인, 전보경, 최아영 참가자로 구성된 이성견 지명이라는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성견 지명이 무슨 뜻일까라고 물어봤더니까 담임 선생님 성함이 이선자 되신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팀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 선생님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발표팀의 정책 내용은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한 학교 환경봉사자, 우리 성인 학교 환경봉사자의 쉼터 마련이라고 합니다. 야, 이건 또 색다르네요.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성인들의 쉼터 마련. 정책 제안 아이디어 궁금합니다. 빨리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성경지명입니다. 저희는 관내 환경봉사자분들의 휴식 쉼터를 요구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정책 제안 배경과 현황, 추진 방향, 예산 측정과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환경봉사자분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을 마련된다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 초중고 1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98.1%의 학생들이 평소 환경봉사자 분들 덕분에 학교 생활을 편히 할 수 있었다 응답하였습니다. 84.6%의 학생들은 환경봉사자 분들의 휴직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미 마련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더 낮게 구축하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환경봉사자 쉼터의 조성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봉사자, 청소근로자 분들의 쉼터를 조성할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강릉 내 23개의 학교에 문의하여 학교에 환경봉사자 쉼터를 만들 공간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90% 이상의 학교에서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원대 학생이 환경봉사자 분들을 위해 교내 청원 게시판에 쉼터 환경 개선 요구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운대 신문사에서 청원 내용과 관련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1.2%의 학생들이 쉼터를 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지만 그중 84.3%의 학생들은 휴식 공간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적합한 이유로는 적절치 않은 공간 46.8%, 물품 부족 12.5%, 좁은 공간 9.3%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쉼터 환경에서의 취약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강릉시의 관내 환경봉사자들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직역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봉사자분들과 가장 많이 마주치고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이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저희는 학생이 목소리를 내어 열악한 환경을 바꿔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조사한 사례들을 토대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야 좋을지 도출해낼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편안한 휴식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구들 뿐만 아니라 환경봉사자분들의 근무 중 다소 청결하지 못한 종기를 자주 접하는 일이 많기에 공기청정기와 같은 기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추진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예산안은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오차 범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가능한 예산인 2억을 23개의 학교에 동등하게 분배한다면 약 87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각 학교에 주어집니다. 학교마다 빈 공간을 있는 것을 토대로 필요한 물품만 구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의자나 소파, 공기청정기 혹은 냉난방기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쉼터를 구성한다면 의자나 소파 약 15만 원, 공기청정기 약 10만 원, 냉난방기 약 250만 원으로 세부적인 기능과 기기들을 추가한다고 하여도 약 500에서 600만 원 내로 쉼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의 정책이 시행될 때 기대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적당한 휴식은 업무에 유리하며 물리적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논문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종만 박중학 연구진들의 논문에서는 작업 중 휴식으로 대표되는 브레이크 타임의 경우 업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쉼터 마련을 통해 환경 봉사자들의 업무 중 휴식이 보완된다면 자연스럽게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최장현 연구자의 논문을 살펴보면 장소 정리, 잘 조직된 장소 선정 등 학습 환경에 걸리는 학습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은 학습의 질과 참여를 높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쉼터 마련을 통한 환경 봉사자분들의 업무적 효율은 더욱 깨끗한 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질 향상을 위해 시너지 효과도 또한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틴 법원에 만인은 천한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 봉사자 혹은 청소 근로자분들도 깨끗한 공간에서 쉬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환경 봉사자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충족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능률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본 대회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반영을 통해 강릉시에 위치한 약 23개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청소 근로자 혹은 환경 봉사자분들을 위한 쉼터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하게 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학교 환경봉사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줬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발표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6번째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순서로는 정채연, 손채원, 유민서, 최윤빈 참가자로 구성된 팀명 예쁜이들입니다. 예쁜이들, 좋아요. 네, 이번 발표팀의 정책 내용은 학교 및 청소년 이동이 많은 주변 골목에 고보 조명을 설치하자라는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데요. 고보 조명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죠. 요 얘기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쁜이들의 최윤빈, 정채연, 손채원, 유민서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청소년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에 범죄 예방 문구를 포함한 고보 조명을 설치하는 정책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발표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동기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정책 실현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합니다. 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량도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이나 학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가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학생들이 다니는 길은 대부분 어둡고 무서운 길입니다. 밝은 구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서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마음 편하게 귀가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두운 길에서의 두려움도 문제지만 어두운 골목길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정보센터에 따르면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적이 드문 곳, 즉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이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다는 것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될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길은 범죄가 일어나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어두운 골목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 귀가 시간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6시부터 7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10%, 8시부터 9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16%, 마지막으로 9시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6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귀가 시간에 길이 어두워 무서웠던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얘가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학생들 중 길이 어두워 무서웠던 이유는 대부분 범죄 및 안전 위협 때문이라는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문제점은 저희만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과 및 학교 주변에 고보조명 가로등을 설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고등학교 총 11개, 주변에 대략 5개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고려해 보자면 고보조명 가로등 1개당 약 250만 원이고 이것을 50개 설치하면 1억 2,5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예상 효과를 생각하던 중 설문조사와 여러 이론들 그리고 저희 정책 사이의 점점을 생각하며 셉체드와 고보조명 가로등 설치 시 기대되는 효과라는 이름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정책의 내용을 셉체드 이론과 함께 설명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셉체드는 일반적으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보조명 설치는 환경 설계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입니다. 셉체드 이론 속 자연적 감시라는 원리가 고보조명 설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감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적 방법에서 잘 구현되었습니다. 고보조명을 설치하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과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감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감시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들이 범행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고 신고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좋습니다. 정책 실현 시 두려움 범죄율이 감소되고 부모님이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으며 고보조명 디자인의 지역사회 대표 슬로건이나 캐릭터 사용으로 지역사회 홍보 겸 아름다운 거리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가로등이 아닌 고보조명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가로등이 아닌 고보조명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고보조명은 이 사진들과 같이 문구나 그림과 같이 함께 길을 밝혀줍니다. 이것은 너무 밝은 가로등의 불빛을 조금 완화하며
밝은 불빛으로 피해를 받는 주변 주택가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진처럼 범죄 예방 문구를 고보 조명과 함께 사용하면 범죄 발생률을 배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보 조명에 강릉시에 대한 문구를 넣는다면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문구로 인해 귀가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보 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늦은 귀갓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를 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귀가 참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나 안전에 또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고보 조명은 또 미관과 그리고 안전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7번째입니다. 오늘 총 8개의 본선팀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마지막에서 2번째예요. 자, 7번째 순서 장정원 그리고 김나연, 정채림, 최연정 참가자로 구성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도 선의의 경쟁, 이 선자가 이선 담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같은 반에서 지금 다른 팀으로 출전을 했는데 선생님 진짜 좋겠네요. 괜히 부럽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번 발표팀의 정책 내용은 강릉시에 존재하는 세이프 가드존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 정책 역시 안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의의 경쟁 B팀 장정원, 김나연, 정채림, 최은정입니다. 저희는 세이프 가드존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는 세이프 가드존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실태 및 제한, 세 번째는 설치된다면, 네 번째로는 마무리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들 세이프 가드존을 아시나요? 세이프 가드존은 위급 상황 시 안에서 출입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로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며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이프 가드존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문항인 세이프 가드존의 인지도에 대한 결과로 설문 응답자 중 44명 중 33명이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이프 가드존 내부에는 CCTV, 심장 제세동기, 공중전화, 비상벨, 경찰서로 연결되는 직통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은 대부분 밤 늦게 끝나거나 일이 늦게 끝나 밤길에 걸어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혹시 모르기에 만약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장소가 강릉시에 몇 안 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이프 가드존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세이프 가드존의 홍보가 미흡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공중전화로 쓰이거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해안가 또는 으슥한 곳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세이프 가드존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밤이나 낮에 밀접한 곳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곳에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차 세이프 가드존이 설치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의 첫 번째는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때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닳아 꺼졌을 경우 혹은 잃어버렸거나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 가드존은 성범죄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윤부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발생합니다. 세이프 가드존을 사용 가능한 인구는 강릉시 인구에서 너무 어리거나 스스로 거동이 힘들다고 생각한 나이를 제외한 약 22만 2천 명입니다. 인구가 밤이나 낮에 밀집한 곳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곳에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여부를 따져봤을 때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시민의 수요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행한 설문조사의 두 번째 항목인 세이프 가드존이 설치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총 44명 중 39명이 예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세이프 가드존이 설치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총 44명 중 41명이 예라고 답하였습니다. 위의 결과는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뒷받침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마무리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이프 가드존을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뉴스 기사에 보도하는 방법과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아용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초중고 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게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또는 SNS에 홍보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부분입니다. 세이프 가드존 하나당 비용을 약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총 6개 설치한다면 약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유지 보수 비용은 약 4천, 홍보 비용은 약 3천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으로 위의 질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이프존의 설치는 강릉 시민의 안전에 유익할 것으로 보이며 현실성 및 지속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세이프 가드존 설치 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선의의 경쟁팀이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되는 이 정책 제안들의 공통적 부분들이 사실은 이 안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저 역시나 또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책 제안입니다. 마지막 팀은 페페와 아이들. 허선민, 이현정, 함현주, 최어진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페페와 아이들이 뭘까 했어요. 근데 이 페페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개구리 캐릭터입니다. 네. 개구리 캐릭터인데 담임 선생님이 페페를 닮았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연관된 팀 이름이 많네요. 자, 이번 발표팀의 정책 내용은 중앙시장 환경 개선 프로젝트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정책 제안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시장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페페와 아이들입니다. 어진아, 이번 주에 선민이 생일 파티가 돼서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까? 당연히 이마트 아니면 홈플러스 가야지. 뭐가 문제야? 근데 나 이번에 전통시장 상품권 생겼거든. 근데 그게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돼서 겸사겸사 중앙시장이나 가볼까 했지.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구조도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지 않아? 그리고 난 카드만 사용해서 현금 쓰기가 너무 불편해. 넌 안 그러냐? 나도 불편하긴 하지. 야야, 그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제점 찾으러 중앙시장이나 가볼까? 그래, 좋아. 실제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강릉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인원이 98%,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2%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 답한 이들은 중앙시장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혼잡함, 현금 사용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중앙시장의 방문을 꺼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는 중앙시장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시장의 규모가 크고 구조도 복잡해 관광객, 심지어 강릉 시민들조차도 시장 내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와 쉼터 등의 편의시설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상품을 여러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있는 유명한 점포만 찾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법으로 상품권의 사용과 중앙시장 알림이 어플 개발을 제안합니다. 먼저 원하는 점포나 편의시설의 위치, 실시간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현재 혼잡한 점포와 예상 대기 시간도 안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혼잡한 점포의 이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1일 한정량으로 프리패스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프리패스권은 예약 후 픽업하는 것으로 시장 내에서 구매 혹은 어플로도 선착순으로 한정 수량 받을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 어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보관함 알림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물품 보관함의 위치를 알려주고 현재 보관함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어플로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구상하였습니다. 이는 물품 보관함에 갔다가 빈 곳이 없어 낭패를 보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맞춤 마케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어플 자체에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 먹거리를 추천하고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구간도 구상했습니다. 또한 현금 사용의 불편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관광객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카드로도 교환기기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때 상품권을 소나무 그림 마크나 중앙시장 마스코트 인형 모양의 디자인으로 제작하면 강릉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건 물론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상품권 자체가 기념품이 되어 관광객들의 재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알림이 어플의 활성화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봉사단을 결성하여 어르신들께 어플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외국인 방문객의 안내를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홍보단을 조직하여 SNS를 통해 어플을 홍보하고 강릉 내 학교 동아리들과 연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시장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특정 점포의 페이지만 검색되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의 중앙시장 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인스타그램에는 새로 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과 봉사상을 수여하고 어플 활성화 및 홍보에 대한 청소년의 기여를 강조해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최소 8천만 원을 책정했지만 어플 유지비와 홍보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알림이 어플 개발이 관광도시로서의 강릉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강릉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목표의 실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페페와 아이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처음에 우리 친구들 연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또 꽁트를 준비해 올 줄은 몰랐는데 이 꽁트와 더불어서 중앙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청소년들이 함께 해줬다는 거 너무 좋은 또 정책 제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 팀의 우리 또 본선 정책들 모두 들어봤고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또 빠질 것 없는 좋은 정책들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잠시 후 시상식이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책 내주신 우리 8개 팀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도 앉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